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뭐 홍콩 연구한다고, 대만 연구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정체성 연구한다, 이렇게,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관심사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왜 충돌할까, 왜 싸울까, 아니면 지역과 지역이 왜 충돌할까, 또 국가와 국가가 왜 충돌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주로 중국, 홍콩의 충돌, 중국과 홍콩의 정체성 충돌에 대해서 한 30년 동안 이렇게 봐왔고요. 그래서 에, 그래서 대만은 이제 대만도 굉장히 정체성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양안 관계,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만 내부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정체성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만은 이제 4개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와는 많이 다른 거죠. 대만에 이제 원래 주인이 있다는 거. 대만 친구들이 종종 저한테는 묻습니다. 대만 한국에다 원주민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원주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다른 게 이제 그 문제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원주민, 우리 모두가 원주민이죠. 그게 이제 정체성, 원주민 정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 외성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민당 들어온 국민당의 정체성, 국민당과 같이 들어온 1949년에 국민당과 같이 들어온 이제 정체성이 있고, 또 원래 본성인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대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이한 거는 객가인이라고, 객가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4개의 정체성이 이제 혼재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이 점점 우리도 정체성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점점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대만을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2014, 13년에 EBS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을 한 바퀴 돌지 않겠느냐, 세계 테마 기행을 한번 찍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대만이 궁금했는데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다니자. 그래서 2003년에 3주 동안 이제 2013년에 3주 동안 대만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이 대만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무슨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대만 사람들이 좋다, 친절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사실이거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좋아하면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충격을 몇 번씩 받았죠. 뭐 이제 일본에 대한 호의, 뭐 호감 이런 걸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거. 심지어는 국민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충격이었으면서도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대만을 한번 가서 제대로 한번 대만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2016년에 이제 2019년도에 연구년이었는데 대만을 가려고 하니까 대만 친구가 우리 학교에 그러면 강의를 한번 해라.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으니까 그걸 신청해보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됐죠.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이제 강의를 하면서 머물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저는 이제 사실은 제 돈을 주고 배워야 되는데 저는 대만 정부가 주는 장학금으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굉장히 좀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하루하루 있으면서 저는 이게 유토피아다. 대만이 이상향이다. 예,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이게 왜 이게 가능할까? 유토피아라는 게 왜 대만에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과 상당히 이제 역사적인 경험을 비슷한 게 많은데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에 이 정도에 도달을 못했지? 그러니까 화해 정도가 왜 이 정도에 도달을 못했지? 맨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똑같이 지배받았지 않습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35년 지배받은 거고 대만은 50년 동안 지배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독재를 경험하는 거죠. 대만도 독재를 경험하고 한국도 독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제 발전, 민주화 똑같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왜 대만 사람들이 역사를 보는 분이 완전히 우리와 다르고 또 해법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뿌리가 뭘까? 이게 무엇을 찾아야 될까 하면서 고민을 이제 하고 있었죠. 대만의 다른 점은 우선 제가 학교 식당에서 대만의 대학의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너무 대만의 학생들도 너무 행복하다. 왜 메뉴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전 세계 양안 3지가 공통적인 것 같아요. 중국의 대학들, 홍콩의 대학들, 또 대만의 대학들 식당을 가보면요. 이 메뉴가 종류가 막 몇백 가지입니다. 다 합히면 몇백 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너무 많은 거죠. 거기에 비하면 한국 학생들은 별로 없거든. 10가지 되겠습니까? 100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다르다는 생각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기념품, 학교 서점의 어떤 활성화, 이른바 굿즈에 만드는 거 활성화,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걸 보면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걸 아이디어를 왜 이렇게 해서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거를 교내 서점에다 써서 팔 수 있을까? 그것도 너무 부러운 거죠. 매번 부러운 거죠.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있을까? 그런 대학 내에 이 정도의 어떤 기념품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 어느 날 들어갔는데, 도서관에 멍 때리는 곳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에 멍 때리는 곳이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 근데 최근에 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우리는 공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만은 이미 한 공간을 할애를 해갖고요. 너무 편한 의자를 갖다 놓고 멍 때리는 곳 이러시라고 쉬어라, 자라, 멍 때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 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뇌가 요즘에 특히 스마트폰 때문에 못 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이제 쉴 기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도서관 로비에요. 개가 들어와요. 저기 완전 충격이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럼 만약에 한국의 대학의 도서관에서 큰 개가 돌아다닌다. 이거는 아마 큰일 나는 듯이 아마 그렇게 할 건데, 또 강의실에서 있는데요. 또 개가 들어와요. 도서관 로비도 충격적인데, 강의실에까지 들어와서 교수 강의하고 있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심지어 이제 교수가, 쟤는 이제 졸업할 때 됐는데, 학점 다 땄는데, 아직도 들어온다.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면 저는 계속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학생 동아리에서 관리하더라고요. 집 없는 개들을 관리를 하니까
그럼 학생들은 이제 거기서 뭐 정서를 이제 동물에 대한 정서를 함양을 하고, 예. 그럼 지나다니면서 전부 다 뭐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다르다. 그럼 우리가 유전자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만하고 한국인의 유전자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 그럼 이 뿌리는 뭘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설날 같은 데는 인사를 너무 잘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거죠. 신년 과일러 하고 뭐, 신년 파차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인사하거든요. 뭐 버스 타면서도 인사를 하고 내리면서도 인사를 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르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하지? 그 다음에 뭐 골목도요. 저한테는 계속 이제 충격인 거죠. 자기 집 앞을 꾸며요. 꽃을 내놓고요. 또 담장도 꾸며요. 담장에 인형을 이렇게 붙여 놓는다든지 재미있는 뭐 그림을 그려 놓는다든지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왜 한번 웃으라고, 한번 웃으라고. 그리고 편의점도 저는 이상향인 거예요. 편의점에 들어가면요, 군고구마 팔아요. 그냥 오뎅 팔아요. 찐고구마도 팔아요. 찐고구마, 군고구마 다 있어요.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없지 왜 이렇게. 신문도 팔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기 유재민 기자님 있지만 신문을 팔아라 이거죠. 편의점에서. 그러면 편의점 사장들은 안 팔린다 이래요. 그럼 악순환이잖아요. 안 팔려더라도 하루에 몇 개씩 갖다 놔라. 근데 대만은 모든 편의점에서 신문을 살 수 있어요. 종이 신문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원천 봉쇄돼 있어요. 편의점에서 신문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릅니다. 그다음에 전통 종교 좀 이따 이제 그것도 전통 종교와 함께하는 삶도 좋아 보일 거예요. 벼룩시장이 야시장이요 곳곳에 있어요. 토요일 날 어디를 가면 타이페이 어느 지역을 가면 벼룩시장이 있다. 야시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곳곳에 야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벼룩시장에 야시장이 있다는 거 뭡니까? 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거든요. 밤에 놀 곳이 필요하거든요. 대만은 언제든지 있잖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벼룩시장들이 어디 가면은 곳곳에 벼룩시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디어 상품들이 총출동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팔 곳도 있어, 통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순환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부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 보여드려야죠. 박물관에 왜 주목을 했느냐면, 박물관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게 교육적인 공간이 이제 학교하고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국가로부터 이데올로기를 배우는 거고요. 어른들은 이제 배울 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박물관에 놀러 간다 이렇게 하지만 박물관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거든요. 왜냐? 이데올로기로부터 지배당할 수 있으니까. 가면은 거기 있는 게 진실인 줄 알거든요. 박물관에 있는 거는 우리는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박물관을 연구하면 그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은 전 세계가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의 어떤 현실하고 한국의 박물관과 대만의 박물관을 비교하면 대만의 유전자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만의 유전자는 뭘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진이 그러니까 2,300만이, 인구가 2,3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에 이렇게. 근데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0만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 웬만하면 1,000만이 안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대만 사람들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나라죠. 13억, 14억의 인구하고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있으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쟤는 뒤에 있을 때마다 너희들 안 작아, 너희들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면적이 딱 그 경상남도하고 그 전라남도하고 합친 딱 그 면적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뭐 포항이나 목포까지 가는데, 부산이나 목포까지 가려면 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제 2시간, 3시간 고속 전철로 2시간, 3시간 이렇게 걸리는. 네. 이제 38개를 주요 박물관을 이제 돌아다녀 봤습니다. 네. 요게 이제 수업하는데, 학생이 이제 수업 끝나면 학생들이 와서 자꾸 어디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체성에 관심 있는 걸 아니까, 선생님 어디 안 가보실래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데리고 간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샤오, мя올리 지역의 통샤오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종교 100대 경관 안에 들어가는 곳인데, 우선 여기에 보고 좀 특이한 게 있습니까? 보시기에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신사, 요게 요 기둥 있지 않습니까? 하고 요게 신사 표시거든요. 일본 신사.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요 석등이요, 일본식 석등이에요. 일본식 석등이에요. 지붕이 좀 이상하죠. 요거는 연미라 그래서 복건성 건물 양식입니다. 복건성 건물인데 그 관리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합격한 사람이 요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연미, 제비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잘 안 보이는데 국민당 휘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일본도 있죠, 복건성 있죠, 국민당도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일제시대 때는 신사였는데, 국민당이 이제 49년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국민당이 이거를 충렬사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충렬사라는 거 우리의 충원탑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전몰장병 추모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전몰장병이 누굽니까? 일본하고 싸운 군인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사용했거든요. 그걸 또 신사에, 일본 신사를 없애지 않고 그거를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좀 부끄러우니까 중국식으로 건물을 여기다가 제비꼬리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만 문화일 수 있겠다. 대만의 전체 문화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예. 이게 한국인으로서는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신사가 남아있다는 자체가 불가능하죠. 예. 근데 신사를 재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진짜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순위 원주민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원주민 존재를 이때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그 사람 머리, 옛날에는 원주민과 원주민 간에 사냥을 했습니다. 머리 사냥, 사람 머리 사냥을 했습니다. 대만의 원주민이 처음에는 9개라고 했다가 지금은 공식적으로 16개, 17개, 18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자꾸 발굴이 돼요. 우리도 다른 종족으로 인정을 해다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종족과 부족 간에 이제 머리 사냥을 해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거는 미개한 풍습이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볼 거냐, 그때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거냐, 그때 그 사람들의 기준은 이게 합당하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사진을 전시해 놓은 게 순위 원주민 박물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가져와서는 이제 머리를 잘 손질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술을 마셔야 되고, 나오는 술을 나눠 마셔야 되고, 또 이 머리는 마을 입구에 그대로 전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 머리가 해골이 쫙 있죠. 많은 데는 100개, 200개. 그 이걸 우리가 이만큼 조상신을 섬겼다. 그 머리를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이제 인류학자들은 그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인구수를 줄인다. 예, 산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입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민 존재를 이제 이걸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대 인류학 박물관은 이제 작지만 일본 사람들이 대만대학을 만들고 인류학과를 제일 먼저 만들어서 대만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인류학, 생물학, 뭐 곤충학 이런 거의 기초는, 의학 모든 거의 기초는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만 사람들은 잊지 않는다는 거, 그를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 예. 우리가 근대화의 기초를 일본 사람들이 다졌다는 거를 얘기를 해놓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박물관에도 서서 하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한국인 유전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우는 거고, 대만 사람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타이베이 근처에 울라이라고, 굉장히 예쁜 동네죠. 온천도 하고 쉬러 가는 곳인데, 울라이 성당에 이 사진,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로 보입니까? 이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지금 원주민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얼굴을 자세하게 보면요, 원주민들은요, 울라이 지방의 원주민들은요, 여자들은 이걸 하거든요. 문신을 합니다. 얼굴 문신을 이렇게 두껍게 파란색으로. 이 문신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직조를 할 수 있어야 문신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을 만들어서 다 같이 내 하나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건 성인이 됐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표시거든요. 근데 남자는 뭐냐면요, 남자는 사람 머리를 하나 가져와야 성인이 됐다고, 예, 인정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만의 어떤 그 수용 능력, 예, 우리 거로 받아들이는 능력, 예, 그러니까 외래 사상을 우리 거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 사상을 우리 거로, 마리아를 우리 거로. 예. 이 사람은 이제 그 맥케이라고 캐나다 선교사인데, 그 1800년대 말쯤에 대만에 와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초기에 선교사들은 많이 죽거든요, 원주민들한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고쳐주겠다, 아픈 이를 뽑아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성공적으로 2만 개 정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이빨을 뽑는 방법에, 치통이 있으면 뽑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한테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어요. 또 원주민들이 지금 기독교 믿는 원주민들의 퍼센트가 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개 들어가 있어요. 모든 불학에. 그러니까 장로회하고 마릴 성도인가? 아마 그 2개가 들어가서 95%를 신도화한 거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옛날에 상제 조상신을 모셨잖아요.
조상신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었겠죠. 예. 맥케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절한 비율입니다. 기독교 비율이. 대만에서의 기독교 비율은 한 3%. 그 다음에 근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맥케이 그 종합병원이 한 세 군데,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어떤 느낌, 이미지, 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거는 이제 역사박물관입니다. 대만 역사박물관인데요. 아니죠. 대만 역사박물관은 따로 있고요. 국립역사박물관이에요. 이거는 중국하고의 중국이 우리 땅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대륙에 있는 역사박물관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한 5, 6년 걸렸습니다. 이게 다시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리모델링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었는데 그 오픈하는 날 제가 갔거든요. 다시 오픈하는 날 기다리다가 갔는데 아침에 멀리서 보니까 이상해요, 장면이. 저게 뭐지? 그 박물관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도교식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향을 들고 사방으로 이제 절을 하고요. 도사가 이 제를 이끌어요. 그럼 우리 한국에서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대만은 이게 가능한 거죠. 도교는 어릴 때부터 우리 거다. 예. 신앙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대만의 신령도인데요. 체계도예요. 대만의 신령이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골목마다 전통 그 종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 저녁에 들어올 때마다 거기를 들려서 인사를 한번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계도가 되게 궁금했는데 어느 날 타이종에 있는 박물관을 갔더니만 국사관 타이종 분관입니다. 거기 갔더니까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종의 국사관 분관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그런 박물관. 요거는 이제 두 번째 학생들과 이제 방문한 두 번째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을 준 박물관입니다. 타이베이 시의 탐색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시청 내에 대만시 박물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있습니다. 저 혼자 이제 학생들과 떨어져서 저 혼자 보고 있는데 저는 막 깜짝 놀란 거죠. 왜냐, 우리에게 도움을 준 외국인들, 이렇게 제목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 도움을 준 외국인들, 이렇게 하고 11명이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을 제외하고요. 한 사람은 맥케이, 아까 얘기한 그 전도사, 캐나다 전도사고. 한 사람은 독일 생물학자인가 그래요. 나머지 9명은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다. 9명이 일본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도움을 준 외국인 중에 9명이 일본 사람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 아마 관장 목이 10개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예. 관장 목만이 아니죠, 이거는. 예. 관장 목만이 아니죠. 문화부 장관 목도 날라갈.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아시아인 똑같이 일본 지배받았지. 예, 똑같이 독재를 거쳤지. 그 경제 성공했지. 민주화 과정을 거쳤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일까? 그럼 유전자죠. 예, 유전자가 모든 걸 지배하거든요. 유전자죠. 문화적 유전자가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대만에 대한 책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것도 뭐 총통부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대만 총통부입니다. 예. 이 안에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거를 언제 지었느냐? 1919년대 우리 중앙청과 똑같이 지었습니다. 똑같이 1919년도에 완성을 했거든요. 우리 중앙청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만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그것도 누가 사용합니까? 총통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의 수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뭘까요? 우리는 민족의 정체성, 주체성을 살린다고 없애버렸어요. 대만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위에서 보면 한일자, 날일자로 이렇게 일본 일자로 중앙청도 그렇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흔적이 이제 독립기념관 그 구석에 가 있습니다. 네, 흔적. 여기 박물관이 있다는 걸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돼갖고 박물관을 가볼 만합니다. 여기도 박물관에 가볼 만합니다. 거기 역대 총통들의 그 공로에 대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럽죠. 우리는 청와대 내에 역대 대통령의 공로 이렇게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예. 부럽죠. 이거는 그 대만의 첫 번째 대통령. 대만의 그 민주화 과정에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것도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장개석이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이 이제 장경국 아들이 이 대만인을 선발해서 그 사람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 권력을 이양을 하는 거죠. 대만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륙인들이 통치를 하다가 대만인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려줘서 굉장히 순리적으로, 아니었으면 아마 내전이 벌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왜? 본성인하고 외성인들 간의 반감이 워낙 컸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대륙에서 패한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 주인 노릇을 하니까 얼마나 반감이 심했겠습니까? 들어와서 그럼 잘했으면 괜찮은데 우리를 그냥 노예 부리듯이 부리고, 좋은 자리, 돈 되는 건 그 사람들이 다 하고, 그게 이제 그 결과가 충돌이 발생한 게 2.28 사건이죠. 그게 한 2만 명이, 이제 10,000명에서 작게 잡아도 10,000명, 많게 잡으면 2만 명, 이 살해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권력이 이양됐다는 게 이제 주목할 만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정기념당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중심가에 엄청난 면적에 굉장히 오랫동안 걸려서 4년 5년 동안 걸려서 이제 건설한 곳이거든요. 이제 한국 단체팀에 반드시 들리는 곳이거든요. 이제 바깥에만 이제 주목을 하는데 안에 들어가면요, 왼쪽은 장개석이고요, 오른쪽은 민주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부 다 장개석을 기념하는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민진당이 집권을 하고 민주화 세력이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없애자.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대만인을 그렇게 2만 명을 살해를 한 원흉인데. 그래서
갑론을박 하다가 최종적인 타협안이 이름을 이제 중정기념당 그 폐방을 앞에다가 자유광장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안에 있는 장개석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는 또 국민당 세력이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타협의 산물로 그럼 반은 장개석으로 하고 반은 민주화 과정을 하자. 저는 여기서 탐복을 금치 못하는 거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 여기는 반은 장개석이고 반은 민주화 과정이다. 그러고 내가 결정하지 않을게. 관람자한테 결정권을 넘겨버리는 거죠. 네가 판단을 해. 내가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겠다. 저는 박물관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유도하는 공간이라야지 정답을 가르쳐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 네가 생각을 한번 해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가야죠. 근데 이데올로기 주입 공간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정답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 동상이나 박물관이 반드시 정답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아집이고 고집이죠. 모든 사람의 정답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장개석에 관련된 스토리를 하고 한쪽에서는 민주화 과정에 분신한 사람까지요 크게 사진을 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배우라고 하고 저 책을 썼는데 보겠습니까? 많이 안 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할머니의 집. 대만에도 할머니의 집이 있습니다. 위안부 관련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와 어떻게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보여줄까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도 막 한동안 너무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입니다. 사실주의. 사실을 나열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의 역사를 쓰는 방법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판단은 네가 해라.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들한테 가장 부족한 점이 뭐냐면 사실과 가치를 혼동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책에 계속 하는 거는 계속 되풀이하는 거 사실과 가치를 분리해라. 사실과 가치를 혼동해버리면 그 다음에 얘기를 토론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사실이 뭐냐? 사실은 35년 동안 지배당했잖아. 이건 사실이거든. 근데 그게 좋았어, 나빴어? 이건 가치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공로가 있어? 아니면 과오가 얼마야? 공로와 과오가 몇 대 몇이야? 이거는 가치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35년 지배받고 대만은 50년 지배받은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해 줘야죠. 그러니까 위안부는 어떻게 해서 위안부가 발생하게 됐느냐. 그럼 당시에 신문에 난 거는 뭐로 났느냐면은 취업입니다. 취업. 그러니까 취업 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선일보에 당시에 일제시대 때 여러 번 났습니다. 이런 훌륭한 일자리가 있다. 취업 사기로 나오는 거죠. 대만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뭐냐? 친인척들의 사기. 팔아는 게. 가난해서. 입 하나 줄이죠. 팔아는 게. 그래서 57명. 여기서 나비를 이제 붙여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뒤에 국가 세력이 개입했고 뭐 군인이 경영했고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국부기념관인데 이것도
우리는 너무 쟁점이라서 국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예. 국부를 누구로 하느냐, 이거는 이제 중국인들의 어떤 저거 같아요. 중국인들의 어떤 성향, 취향, 유전자 이런 것 같아요. 대륙이나 대만에서 모두 손문을 국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좀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띄우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공간에서 그냥 너무 우상화를 해요. 손문을. 사실은 너무 손문의 어떤 단점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오죽하면 손대포라 이 뻥을 하도 하니까 무조건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어떤 민족 차별주의자였거든요. 한족 제일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이제 대만 사람들이 저 책을 봐야 된다는 게 그 얘기도 해줘야지 왜 감추냐. 예, 민족 차별주의자였지. 예, 한족 제일주의. 예. 그 다음에 고궁박물관은 뭐 한국의 단체팀이 반드시 가는 곳이죠. 예, 예. 근데 여기에도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또 대만 본토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민진당이죠. 이 사람들은 이건 돌려주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륙으로 돌려주자. 왜? 이건 우리 게 아니잖아. 대만하고 전혀 상관없는 물건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왜 저걸 가지고 있어야 되나.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 어마어마한 수입을 주는 공간을 대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정체성은 실리 쪽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명분 쪽으로 가버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그 다음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항상 제가 실리로 가라. 예. 근데 이스라엘하고 저기가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그 옆에 가자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전쟁이 나는 이유는요, 명분과 명분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와 실리가 충돌하면요, 전쟁이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지역의 군사력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세력은 그 주변에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판단을 하고 뭘 해야 되느냐면 실리로 가야 됩니다. 네가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때려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뭐든지 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내가 그러면 너희들을 공격 안 할 테니까 내가 뭐 해줄래? 그럼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체성 충돌은 실리로 가야지 명분으로 가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수입이 발생하는 곳이다. 엄청나게 부를 우리한테 가치를 갖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대륙에서 오는 손님들도 여기에 반드시 들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역시 그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는 건 다릅니다. 역시 대만도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이 물건도 우리 거고 대만도 우리 거야. 대만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해. 우리 한민족임을. 우리 다 같은 한민족이야. 그러니까 계속 사회주의는 계속 그죠. 피를 강조하죠. 피는 물보다 진해. 대륙 사람들이 오면 반드시 첫 마디가 피는 물보다 진해. 그러면 대만 사람들은 언제 때 피인데 네 피하고 내 피가 같다고? 아니지. 예. 피도 바뀌어. 예. 그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도 젊은 사람들 그렇잖아. 남북한이 같은 민족? 글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다 봤습니까? 네. 아, 저거 아까 장계석 그 동상 없던데요? 없습니까? 네. 그 건국 최고의 그 고등학교가 건국고등학교라고 했는데 거기에 장계석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진당이 집권을 했는데 장계석 동상이 왜 아직 남아있느냐. 한때 장계석 동상은요, 전국에 수천 개, 수만 개 있었습니다. 모든 학교에 장계석 동상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박정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 민진당이 집권하고 없애라. 그 다음에 철거 비용까지 줄게. 나라에서 줄게.
그래서 대거 없애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한 400개, 500개 남아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안 바꾸냐. 건국중학교 같은 사람들이 어떤 보수적인 교장이 있거나 그러면 안 바꿉니다. 근데 이제 건국중학교 정도 되니까 아마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졸업생들이 이제 대만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교장한테 왜 안 없애냐? 그러니까 이건 교재다. 학생들의 토론 교재다. 예. 우리는 저걸 교재로 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예. 원래 동상이랑 기념이 반드시 숭배는 아니거든요. 토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건국중학교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술 더 뜨는 거죠. 2024년도 졸업식에서요. 거기다가요. 선글라스를 끼우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히고 기타를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이 사람을 이렇게 재미있는 어떤 대상으로 만들 수 있어. 우리는 정치 지도자, 역사적인 인물도 우리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전국에 보여줬어요. 그런 것도 보면서 이게 대만 사람들의 상상력, 실용 이런 게 굉장히 우리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박물관 얘기는 재미없어요. 처음에는 대만 여행지 꼭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대만 산책을 사보셔야 되는데 다른 출판사구나. 거기 디화지에를 꼭 가야 된다. 타이베이에. 디화지에를 보면요, 그것도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대만 시청에 제가 관광부인가 거기를 갔었는데 그 직원들이 첫 손가락에 꼽는 게 타이베이 디화지에더라고요. 디화지에가 왜 중요하냐면요, 200년 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남부에 있던 그 경제 중심이 북부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사탕수수로 대만이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 네덜란드가 들어와서. 근데 어느 날 남미의 사탕수수가 싼 가격에 생산이 되면서 대만 거는 경쟁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쌀이 이제 대만 쌀하고 울룽차가 전 세계를 강타를 해요. 미국에 차파동이 생기면서요, 울룽차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타이베이가 갑자기 막 번화하게 된 거죠. 그 중심에 디화지에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요, 집을 막 이제 2층, 3층을 자기 돈을 들여서 최대한 꾸며서 지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한 1km, 2km 정도 돼요. 그러면 그 건물에 지금도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죽어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200년 동안 똑같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게 대만의 자랑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하나하나가 다 특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돈 많은 회사, 집 1층은 이제 가게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 다음에 2층은 가정집이에요. 2층이 가정집이거나 사무실이거나. 그 다음에 앞에는 좁아요. 이거는 풍수의 원인도 있고요. 가게 앞면이 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좁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청나라 때 이게 요 길이를 재서 세금을 물렸대요. 그러니까 이걸 길면은 장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많아. 그러니까 자연히 좁아. 대신에 안으로 들어가면 되게 깊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나아갈 진짜를 써요. 1진, 2진, 3진, 보통 3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방이 3개예요. 근데 잘 사는 가게는 6진까지 있어요. 1진, 2진, 3진, 4진, 5진, 6진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골목하고 저쪽 골목이 다 통해 있어요. 우리 집으로 들어가면 저쪽 골목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이 남아있죠. 지금도 뭐 맛있는 거 다 팔고 뭐 그 사람들 주전부리 그러니까
그 춘절 설날 때 되면 진짜 사람 뒤통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길을 저는 제일 첫 번째로 그거를 오래 봐라. 한 하루 이틀 막 사흘 막 이렇게 봐라. 예. 한번 이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박물관은 제일 좋은 거는 난양박물관이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소풍 가듯이 1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 바닷가에 있는 멋있는 저기 표지에 있는 박물관, 표지에 있는 박물관이 이게 아마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마 무슨 설계상 뭐 이런 것도 많이 받고요. 세계적으로. 예, 가는 길이 기차 타고 1시간 정도 가는 길이 너무 예뻐요. 예, 다음에 혹시 우리가 대만을 가게 되면 저기도 넣고 이럴 텐데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한족이 원주민들을 침탈했잖아요. 한족이 원주민들 땅을 다 뺏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쳐서 거의 사기쳐서 아니면 산다고 뺏었어요.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기예요. 그 사람 왜 원주민들은 글을 모르니까 야 여기 도장 찍어 하면 도장 찍잖아요. 또 도장 찍어 하면 찍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술 먹여놓고 정신이 어리버리할 때 이제 손 찍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뺏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요. 내 땅 돌려다오.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 난양박물관은 그 침탈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숨기지 않아요. 우리가 나쁜 짓 한 거 그대로 보여줘요. 네. 그리고 난양박물관의 그 기념품점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도 그것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물건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박물관에 가면 그 정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지역 특산물을 연계를 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 난양 여기 동네가 파가 많이 생산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파전 해 먹는 파가 많이 생산되는데 그 파를 가지고 또 아이스크림 또 쿠키 그러니까 지역 특산물 소비까지 이런 게 배울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해석 하면 대만 역사박물관은 타이난에 있는데 그거는 제가 무조건 거기 가보라. 박물관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거기 가보라 얘기를 하죠. 단일 공간이거든요. 한꺼번에 눈에 다 들어와요. 큰 건물 안에. 그다음에 일본한테 일본이 공로과오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볼만하죠. 네. 여기까지. 거의 1시간 가까이 다녀는 네. 수고하실 묘한 곳을 큰 아이고,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